급기야 이재명 사퇴론까지 제기됩니다. 이철희 전 수석, 이 대표의 총선 불출마, 문학진 전 의원, 공천 아닌 사천, 당대표직 사퇴, 정계 일선 후퇴를 강력 촉구한다. 라는 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는 사실 원로들이 위기 때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민주당이 배출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모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대표 비판에 가세한 겁니다. 공동입장문,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 객관성 훼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 어렵다. 지금 상황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비판인 셈인데 문희상 전 의장도 같이 얼마 전 비판 목소리 냈잖아요. 지금 김주영 의원님, 민주당이 배출한 2명의 총리, 네. 1명의 총리는 강하게 이 문제를 일찍이 비판하고 당을 나갔죠. 이낙연 전 총리. 이 대표는 이 두 전 총리의 비판에는 귀를 닫지 않을까요? 귀를 닫지 않으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까지 포함해서 3분의 전직 총리들을 다 번갈아서 만나기도 하고 또 얘기도 듣고 하셨는데도 사실은 뭐 크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난 연말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래서 아마 더 지금 상황이 이제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홍기, 임채정 전 의장님들, 문희상 의장님 포함해서 한 5분 정도가 이제 정세균 총리는 지금 뭐 미국 계신다고 하니까 만났고 이제 그 걱정의 글은 김부겸, 정세균 두 전 총리의 이제 명의로 나간 것 같은데 오랜 경험상 그 선거에 뭐 시쳇말로 도사들 아니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험상 지금 이 상황이 결코 민주당에게 녹록지 않다. 그리고 혁신을 하더라도 파열음이 더 커버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은 어제 밤늦게 발표된 경선 결과를 보면 현역이 5명이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안의 이 파열음이 커지면 그런 것마저도 다 묻혀버리거든요. 이제 그게 아마 걱정이 더 큰 지점이 있을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현역 탈락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기는 공천을 한다고 한동훈 위원장 이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어제 결과 보면은 뭐 공천 헌금 문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됐던 김연아 전 의원도 단수 공천.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받았던 사람도 성남에서 단수 공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도 이쪽이 더 시끄러우니까 그 혁신의 어떤 그 모습들이 다 묻혀버리거든요. 그리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을 하고 하위 20%, 하위 10% 선정이 되더라도 아, 저 사람은 그럴만해. 라고 납득이 돼야 되는 거고 내부에서도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예. 제대로 가고 있네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가 현에 살 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절벽에 매달려 손을 놔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뭔가 그 비대위를 꾸리건 다른 혁신 선대위를 꾸리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충언이셨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원로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또 국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납득이 되는 방향으로 공천이 가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럼 네. 우리도 돕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원로들의 충언까지도 예. 아마 거절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을 어제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원로들의 이런 충언이 늦었다라는 안타까운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미 불공정 논란은 제기됐고 그 불공정 논란이 야기된 공천 결과들이 속속 통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로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하위 10%가 상위 10%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냐라는 게 공통적인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도 논설위원 실장이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박용진 의원 하위 10%를 누가 납득하겠냐. 진중권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친명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박용진을 떨어뜨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민주당 의원 중에서 내가 볼 때 상위 5%에 들어가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걸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꼴찌거든요. 하위 1%예요. 입법 성과도 없고 출석도 엉망이었고 맨날 단식하고 법정 가느라고. 진수 의원님, 네. 조금 전 저희 시그널, 정치 시그널에 이 대표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 노은지 앵커가 물었어요. 이 대표는 왜 불참했느냐? 그러자 정성호 의원의 해명은 원래 의총의 안건이 저게 아니었다. 민주비례연합과 관련된 안건이었는데 의총의 안건이 바꾼 거다. 성토를 했던 의원들이 안건을 바꾼 거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대표의 일정은 한참 전부터 결정이 됐다. 다른 일정에 참석 중이었다. 뭐 대표가 저 자리에 안 간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성호 의원이 국회 뭐 초재선도 아니고요. 그렇게 오래 국회의원 활동을 했으면 그 당에서 의원총회라는 그 회의의 성격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의총에 안건이나 주제가 정해져 있었어도 저기는 의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든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지금 선거 앞두고 공천 내홍이 이렇게 심각하게 있는데 그 얘기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이야기가 어제 나왔던 거고요. 저는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과거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도 공천 파동이 있었어요. 공천 학살이라고 불리우는 뭐 친박 학살, 친이 학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민주당처럼 노골적이면서 동시에 상대 계파에 뭐라 그럴까요? 싹을 자르는 이런 정도까지의 학살이나 파동은 아니었거든요. 예컨대 뭐 계파에 이제 수장이나 같이 하는 측근들이 있으면 수장은 살려놓고 수족은 자른다든가 수족은 살리고 이 상징적인 그 수장은 이제 그 제낀다던가 이런 정도로 그리고 국민들 좀 눈치를 봐가면서 했는데 이번에 이 상황은 제가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왜 그 어제 의총 장면 보면서 그 누구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또 조정식 사무총장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저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 게 과거에 그분들이 아마 운동권 출신이죠. 과거에 그 민주화 투쟁을 할 때 그 초심의 기준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이 과연 민주적이고 개혁적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말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는 선약이 있었다. 선약이 있어서 미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대표는 어디에 있었던 건지 어느 선약에 참여 중이었던 건지 궁금합니다.